한번 오고 있다니까 먼저 문제풀이부터 간단하게 하면서 점검을 해봅시다. 자, 일단 우리가 저번 시간에 도함수 활용 그래프 그리기에 대한 뭐 전부라고 표현하면 그렇고 기본 유형에 대한 그죠? 전반적인 그 모양은 체크를 좀 했었었는데, 자, 여러분들 숙제로 내드린 부분 중에서 일단 풀이부터 하면서 거기 숙제 문제 중에서 조금씩 좀 더 꼬여 있는 그죠? 좀 더 많이 가는 그런 문제가 배치가 돼 있을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같이 체크 좀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몇 페이지부터죠, 여러분? 4페이지. 네, 4페이지. 5페이지. 한 장이었죠. 질문. 16번 나올까? 16번? 16번입니다. 자, 우리가 어쨌든 그 기말 범위가 뭐 활용 쪽이기도 하고요. 범주가 넓은 편이기도 하고 깊이도 많이 생기는 포인트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 아직 앞쪽 라인 초반전의 복습이지만 진행을 할 때 어차피 후반에서 배워야 될 그런 수능적인 함수 해석들은요 다 정리를 좀 해드리면서 갈 계획인데요.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보겠습니다. 자, 함수 fx는 3분의 1x 함수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의 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1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네, 빨리 오세요. 자, 이 그래프에서 극대와 극소점이 원점 대칭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죠? 극대와 극소점이 원점 대칭일 때라고 나와 있죠. 잠깐만요. 극대와 극소점이 원점 대칭이다. 일단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풀고 성질로 선생님이 먼저 얘기를 해주려고 했는데 일단은 풀고 얘기해보죠. 자, 지금 그 극대와 극소 원점 대칭이다를 쓰려면 극대와 극소를 구해보면 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들어볼게요. 지금 문제는 그래프가 이렇게 있다는 거죠. 이렇게 3차 함수니까 서원아 여기 16번 오케이 알았어요. 네. 자, 일단 풀고 있죠. 그래프가 이렇게 있다면 극대인 점이 요 점이죠. 그죠? 극소인 점이 요 점입니다. 이해됐습니까? 요 두 점이 원점 대칭이라는 건 얘네들의 중점이 누구라는 거야? 얘 둘의 중점이 원점이라는 거야. 얘가 원점이라는 거야. 이 문제는 좀 그 문제 자체가 갖고 있는 오류가 조금 있는데, 그래서 답에는 상관이 없어서 여기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걸 얘기할게요. 쌤이 왜 계속 그 중간중간마다 성원아 16번이야? 그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3차 함수는 점대칭 함수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3차 함수는 점대칭 함수예요. 3차 함수는 이 극대와 극소를 보면 이렇게 얘의 중점은 항상 3차 함수 위에 존재할 수밖에 없고요. 알겠죠? 요 점이 이제 저번 시간에 볼록이 바뀌는 점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같은 길이를 가지면서 이 점 대칭 함수가 3차 함수의 아주 큰 기본 성질입니다. 3차. 오케이? 그럼 문제에서 극대와 극소가 원점 대칭으로 있다라는 건요. 얘네들의 중점에는 원점이다라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이 함수는 요 점 대칭 함수는 당연한데 왜 3차니까. 이해됐어요? 그럼 얘는 무슨 함수라는 거야? 원점 대칭 함수라는 얘기 아니야? 이해됐어요? 원점 대칭 함수라 하면 뭐겠어? 기함수라는 얘기 맞죠? 기함수 용어 기억 안 나면 나중에는 기함수 우함수를 많이들 용어 쓰기 때문에 매칭을 시켜보시고 원점 대칭인데 우리가 예전에 개념 수업 배울 때도요 이런 거 배웠어요. 기함수와 우함수에 대해서. 이건 나중에 되게 중요한 소재이기 때문에 나올 때마다 좀 정리도 하고 얘기 좀 정리합시다. 알겠죠? 이 기함수라는 건 원점 대칭 함수의 이름이에요. 원점 요즘엔 쓰지 않는 이름인데 쌤들이 아직 많이 쓰고 있고요. 계속 원점 대칭이라는 말보다는 원점 대칭 함수 말은 너무 기니까 기함수 표현이 더 쉬운데, 그다음 우함수는 이제 y축 대칭 함수를 얘기하는 거죠. 그죠? 기함수의 특징이 뭐지? 기함수는 원점 대칭인데 식이 어떻게 생겨야 되는 거지? 모든 항이 뭐가 돼야 돼? 홀수처럼만 이루어져야 돼.
로만 이루어져 로만. 우함수는요 짝수차로만 이루어져 있어요. 이거 우리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럼 문제 볼게요. 자, 내가 왜 문제 이상한 이거 문제 잘못 오류가 있는 것 같은데 문제 이상한 게 자 볼게요. 답은 뭐 구할 수 있으니까. 자, 그럼 얘가 극대와 극소가 원점에 대해 대칭일 때 a 값을 구해라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럼 잠깐 그림을 봤어. 얘랑 얘가 원점 대칭이야. 잠깐만. 3차 함수 2점 대칭인데? 그죠? 그러면 이 함수가 원점 대칭 함수라는 거야. 이해됐습니까? 이 함수가 원점 대칭이면 이 함수는 기함수라는 얘기인데요. 홀수차로만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여기는 얘가 뭐가 돼야 돼? 0이 돼야죠. A는 2가 답일 겁니다. 이해되겠습니까? 오케이? 콜? 그때 쌤이 왜 문제가 이상한 얘기를 했냐면요. 여기 더하기 1이 없어야 돼 사실. 그냥 말이 맞죠. 더하기 1 있으면 이건 0,1 대칭이겠지. 알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그 더하기 1이 없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알겠죠? 아마 답은 2가 아닐까 싶네요. 이해됐습니까? 오케이. 요게 초반적 문제이기 때문에 문제상은 사실 이렇게 풀라고 낸 건 아니고 미분을 때려서 극대를 구해서 좌표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x좌표 둘의 합이 0이다를 이용하라고 푼 거죠. 그럼 근각에서 아마 a가 이긴 게 나올 겁니다. 아시겠죠? 그런 식으로 풀라고 낸 거긴 하지만 우리가 이제 이런 내용을 어차피 알아야 돼. 알겠죠? 우리가 요 정도까지만 딱 끊어서 시험 범위를 보는 거라면 뭐 나중에 배워도 되겠지만 이번 시험 범위는 어차피 후반부가 메인이기 때문에 나올 때마다 이런 거 계속 정리해야 된다. 알겠죠? 얘는 이제 기함수라는 걸 돌려서 이야기한 건 알겠죠? 거기 논리적으로 정확히 맞는 문제가 되려면 거기 마지막에 상수항 나와 있는 더하기 1을 좀 지워주세요. 그래야지 이 문제 맞습니다. 이 문제는 오류가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답을 구할 때 상관없지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5페이지도 5페이지 아니었나? 한 페이지였구나. 그 다음 이제 극값 조건이구나. 11페이지인가요? 11페이지였죠. 3배수가 갔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12페이지의 표현을 좀 다양하게 하고 있는데 질문 혹시 있으실까요? 12페이지? 50? 64번. 네. 답이 없어요? 일단 알겠습니다. 확인만 해보겠습니다. 64번 해보고 또 66번 두 개로 또 복습을 간단하게 하고 오늘신도 나가보죠. 64번부터 보시면은 64번이 fx는 3분의 1 x 3승 마이너스 2분의 5 x제곱 더하기 6x 더하기 1입니다. 얘가 x가 a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에서 항상 뭐가 돼야 돼? 1대1 함수다라는 거죠. 1대1 대응은 아직 공력에 대한 범위는 사실 없기 때문에 이런 표현이 맞을 것 같은데 뭐 표현이 중요하진 않습니다. 지금 문제는 야 a 이상일 때는 1대1 함수가 되기 위한 A의 범위를 구해라 그 말이겠죠. A 최소 구하라는 거죠. 그럼 봅시다. 그래프를 그려보면 뭔가 판단되겠지. 가볼게요. 자 미분을 때리시면 f'x는요 x제곱 마이너스 5x 더하기 6이 됩니다. 인수분해가 잘 되죠. x 마이너스 2와 x 마이너스 3이 됩니다. 끝값이 있네요. 도함수가 이렇게 되고요. 2, 3을 지나고요. 내려서 그래프가 증가, 감소, 증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건 x 값인 거죠. 그죠? 얘네들 표현을 자꾸 다양하게 하니까 자 여기서 우리한테 뭘 요구하는 거냐면 야 a보다 크거나 같다를 기준으로 했을 때 정의역을 여기 자르면 1대1 함수 되는 a의 범위를 구해봐 라고 나왔어. 자 여러분 이해를 위해서 선생님이 이렇게 a를 4라고 가정해 볼게요. 이건 예시야 예시. 여러분들 상황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하겠죠. 만약에 a가 4라면 x가 4보다 큰 범위에서 1대1 함수니라고 묻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볼까? 그래프는 정해져 있으니까 4가 이쯤 있을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4보다 오른쪽에 함수만 딱 보면 이건 1대1 함수라고 볼 수 있다 없다? 있죠. 그죠? 이 굴곡이 생기는 게 없으니까 하나에 하나가 대응되겠죠. 그러면 a를 3.5라고 해도 될까 안 될까? 3.5 이쯤 있을 거야. 되겠네. a를 3이라고 해도 될까 안 될까? 되겠네. a를 만약에 2.5라고 하면 될까 안 될까? 안 되죠. a를 2점 잘라보면 선생님 감소하다 증가하는데 여기 탈락. 그죠? 두 값이 나와버리니까 하나의 y값이 그쵸? 탈락. a는 3 이상이 돼야 되겠네요. 라는 게 답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실수 a의 최소값은 3이다. 이렇게 답이 나와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입니다. 이혼이 됐어요? 답이 3번이야. 답이 3번으로 있어요? 알겠습니다. 3번 틀렸네요. 오케이.
잘 풀었어요. 원기도 3번 나왔어. 2번 나왔어. 아 좋아요. 잘 풀었네요. 좋습니다. 잘 풀었습니다. 미안합니다. 14번에 그 다음 66번 가볼까요? 66번입니다. 자, 이거 66번입니다. 자, 얘는 이제 얘가 사용되는 개념은 쌤이 저번 시간 정리해드린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를 따지는 그런 해석력을 요구하는 문제입니다. 엄청 잘 나올 거예요. 이 동함수는 후반부에서 알겠죠? 되게 다양한 함수를 통해서 이런 유의 문제를 엄청 많이 나올 겁니다. 볼게요. 임의의 실수 t에 대해서 x에 대한 방정식 얘의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를 gt라 하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미 첫 번째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정리하고 있어야 돼요. y는 2x 세제곱 플러스 ax 제곱 플러스 6x 마이너스 3 이렇게 꼭 안 쓰더라도 이런 생각으로 이 문제를 읽어야 돼요. y는 t와의 교점의 개수를 gt라고 하자 이 말이죠. 그러니까 첫 문장 다 읽고 이런 판단해야 되는 거겠죠. 그러면 대충 생각해보면 3차 함수가 항상 극값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환경 엄청 많이 만난 거거든요. 뒤에서도 알겠죠? 그럼 좀 대충 따져보면 3차가 만약에 극값이 없으면요. GT는 얼마겠어요? GT는 3차 함수가 극값이 없는 함수라면 GT가 얼마겠어요? 얼마? 이건 얼마? 1이죠. 1. 이건 상수 함수입니다. 왜? y는 t가 어디 있든 무조건 한 개잖아. 그죠? 근데 만약에 3차가 극값이 존재하면요. 그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 뭐 여기 높이를 대충 마음대로 1, 뭐 3이나 써볼게. 있습니까? 이런 적을 줄 알아야 되니까. 그럼 GT는 이렇게 돼요. GT는 만약 이런 상태라면 GT는 보자 밑으로 올라올까? T 1보다 작을 때는 1개 그죠? T가 1보다 작거나 3보다 클 때는 1개. 뭐 이거 예시입니다. 예시. 됐어요? T가 1이거나 또는 3일 때는요 2개. GT 2가 되겠죠. T가 1과 3 사이일 때는요 3개. 이렇게 되겠죠. 알겠습니까? GT는 이렇게 될 것이고 GT가 이런 식의 함수였다면 GT의 불연속점의 개수는 몇 개? 2개가 되겠죠. GT는 T가 1일 때와 T가 3일 때 불연속입니다. 라는 걸로 연결해서 많이 질문할 거예요. 뒤에 있는 어려운 문제들이 알겠죠? 그 문제를 좀 본따서 느껴볼 수 있는 문제인데 근데 문제 뭐라 했냐면 얘도 그런 얘기 했네. GT가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이 되려면 이렇게 얘기했죠. 그쵸? 역시나 봐봐. 체크 포인트는 다 정해져 있는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이런 함수가 되면 안 돼 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즉 이렇게 되기 위해서라는 얘기입니다. 얘는 연속 함수죠. 그러니까 계속 1이니까 상수함수잖아. y는 1이면 직선이겠죠. 성원이 됐어요? 이런 식의 함수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a의 범위를 구해라 이 말인 거죠. 그렇죠? 결국 이걸 우리가 앞에서 푼 문제를 연동시키면요. 이 함수가 극값이 어떻다? 존재하지 않을 결국 이걸로 다 귀결되는 거야. 알겠죠? 존재하지 않을 a의 범위를 구해라. 이 극값 존재 유무 문제는요. 내신에서는 필수 출제입니다. 그럼 아이들이 너무 연습해 오니까 쌤들이 계속 이렇게 다른 표현들 자꾸 얻는 거야. 이렇게도 표현하고 역함수 존재를 표현하고 막 1대1 대역으로 표현하고 증가함수로 표현하고 얘도 특이하네요. 그죠? 뭐 T 하나 잡아가지고 얘가 연속이 되기 위한 뭐 이렇게 표현하네요. 가장 어려운 표현이겠다. 이거 외울 만한 표현이 아니고 이건 여러 해석할 수 있는 표현이 돼야 돼. 알겠죠? 그래서 얘는 이런 걸 요구하는 거구나. 극값 존재하지 않으려면 말로 해볼까? 3차는 뭐 폼이 잡혀 있으니까 미분을 때리면 2차겠죠? 그죠? 그 2차 함수가 성은아 도함수가 2차 함수일 때 극값 존재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판별식이 0보다 그렇죠. 알겠습니까? 네, 그렇게 판단하면 해결하게 되는 거죠. 알겠습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등호가 있는 분식이니까 최대치로 다 잡히겠죠. 그 다음 넘어가서 3배수 4배수였나? 15페이지였죠 이제. 그렇죠? 질문. 근데 답이 이상하다. 답이 선지 없어요? 같이 확인할 친구가 없고. 서원에 혹시 풀었니? 어허허 요즘 시간이 많으실 텐데 내가 2장밖에 안 밀었는데 숙제를 자 공부합시다. 90번 뭐 체크도 할 겸 복습도 어차피 최소 한번 할 겸 풀어보죠.
자, 95문제 봅시다. 마이너스 2부터 0까지 해서 마이너스 x가 마이너스 2부터 0까지 해서 fx는 마이너스 3x 내제곱 플러스 6x 상승 플러스 ax 제곱 플러스 b입니다. 그때 x는 마이너스 1에서 최대값 4를 가질 때 라고 했어요. 알겠죠? 자, 이것도 이제 우리가 뒤에서 또 많은 표현을 볼 거기 때문에 초반에 이렇게 생각하는 게 좋아. 봐봐. 만약에 fx가 만약에 이 문제는 그냥 미분 때려서 인수분해해서 여러분 열심히 이제 그 최대값 구해보면 되는 건데, 물론 a 때문에 좀 짜증나긴 하겠네요. 그 인수분해 안 될 거니까, 알겠죠? 그러면 쌤이 지금 얘기하는 게 필요한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 드는데, 자,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잘 들어봐. fx가 3차야. 여러분 진짜 이번 기말은 진짜 이해가 너무 중요합니다. 알겠죠? 왜냐면 수투라는 단어 자체가 쌤이 이해가 되게 중요하다 했잖아. 수험과 많이 다르게. 수험은 좀 이해가 조금 딸려도 문제 열심히 풀면 유형에서 잡혀요. 근데 여기는 아니야. 이해가 막혀버리면 아무리 문제를 많이 풀어도 안 늘어요.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해가 돼야 되는데, 이 fx 3차 함수가 있어요. 그때 만약 내가 이런 문제 만난 거야. 야, 이 3차 함수가 범위를 줬어. 범위를 주고 x가 마이너스 1에서 최대값 4를 가져. 아, 이것도 판단할 수 있구나. 오케이. 범위가 있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여기서 그럼 좀 더 디테일한 설명까지 한번 해볼게. 잘 들어봐. 자, 지금 현재 3차 함수는요, 모든 실수 범위 말도 안 되겠구나. 잠깐만요. 그냥 얘기할게요. 뭔가 아닙니다. 아니죠? 이 범위에서 요때 최대가 나온대요. 그 말은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3차가 보통 뭐 최대가 나온 게 이제 이렇게 생겼을 거 아니야. 그렇죠? 아니면 물론 올라가다가 나올 수도 있긴 한데 그값이 없이, 그렇죠? 나올 수 있긴 한데 지금 쌤이 문제를 만날 때마다 나는 뭐가 습관이 잡혀있냐면, 쌤 문제도 많이 풀고 뭐 강의도 많이 했을 거니까 뭐가 잡혀있냐면 먼저 그래프를 대략 떠올리는 게 습관이 돼 있어. 나는.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좀 해보면 좋아. 그 그래프가 필요하다 싶으면 그려보면 되는 거고, 필요 없어. 떠올려봤는데 필요 없어. 그럼 그냥 식으로 풀면 되죠. 알겠죠? 그럼 되는데, 자, 봐봐. 3차를 보는 순간 나는 이미 머릿속에 이 두 가지 생각하고 있어. 이미 습관이 된 거야. 수투 문제 많이 풀다 보니까. 그러면 이런 그래프 상태일 텐데, 보통 우리가 최대가 나오는 게 이런 상태를 마이너스 2와 0으로 잘라버리면 0을 대입한 게 최대고 마이너스 1을 대입한 게 습습니다. 당연하겠죠. 중감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이런 문제들이 좀 특이하게 나오죠. 만약에 뭐 예를 들어 마이너스 2가 여기 있고 0이 여기 있다면, 예를 들어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끝점이 최소이거나 극소가 최소일 수 있고요. 이 극대가 최대이거나 끝점이 최대일 수 있겠죠. 이해됐어요? 오케이? 근데 마이너스 1에서 최대값 4를 간다고 했으니까 끝점이 아니잖아. 이해됐어요? 그 말은 뭔 소리야? 요 마이너스 1,4가 무슨 점이다? 극대점이라는 얘기야. 이해됐습니까? 그럼 우리가 요거를 이렇게 해서 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뭐냐면, 선생님, 끝점이 아니니까 얘가 극대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x가 마이너스 1에서 극대값 4를 갖는다. 이 말 아닙니까? 맞아. 이랬어? 그럼 봐. 원기야, 얘가 주는 힌트 몇 개였지? 2개. 뭐였지? f 마이너스 1이 4. 그리고요? f 프라임 마이너스 1이 그렇죠. 문자 2점. 대만 정답. 이해했습니까? 오케이? 요건데, 자, 아까 얘기하려고 했던 거 여기서 적용하면 될 것 같아요. 봐봐요. 네, 자, 90번을 푸는데 쌤 이렇게 풀어볼게요. 얘가 없어. 정의역이 모든 실수야. 4차는 실제로 이렇게 나옵니다.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얘가, 알겠죠? 최대값 x가 마이너스 1에서 최대값 4를 갖는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오케이? 답은 똑같이 나올 거니까 이걸로 풀게요. 자, 선생님 정의 없다는 가정을 볼게요. 알겠죠? 여러분 3차 함수는 주목 봐봐. 이 비교를 잘해야 되고 포인트를 정확히 알아야 돼. 알겠죠? 3차 함수는 범위를 꼭 줘야 돼. 왜 그러냐면 3차는 생긴 거 봐봐. 이렇게 생겨서 범위가 없으면 최대와 최소가 나올 수가 없어요. 계속 올라 계속 내려가니까. 그죠? 근데 4차 함수는 최대 최소 중에 하나는 나올 수 있어요. 4차가 만약에 이렇게 오른쪽 끝이 올라가는 함수면 최소가 존재하겠죠. 최고창이 음수였다면
최대가 존재할 거란 말이야. 이해됐습니까?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봐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정의된 함수 fx가 얘다. 그때 이 함수는 마이너스 1에서 최대값 4를 갖는다. a, b를 구해라 나온 거야. 그러면 4차 함수가 최대값을 갖는다는 건 선생님 머릿속에 4차 함수는 어떤 게 있냐면 잘 들어봐야 돼. 이런 건 쌤이 일부러 많이 보여준다고 그랬죠. 봐봐. 4차 함수 개형을 추론할 때는 이렇게 하는 거야. 그냥 이런 경우도 있어요. 오케이? 네, 이런 경우 있습니다. 2차와 똑같이 생긴 알겠습니까? 물론 완만하면 틀리겠지만 그 다음에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최고차의 함수라서 내가 엎어진 거 그리고 있는 거야. 알겠죠? 쌤 이건 뭡니까? 아 이런 걸 봐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기가 x축을 가정해볼게. x축을 가져. 여기가 3이고 여기가 치자. 이 fx는 식이 이렇다고 돼요. x-1을 하나 가지고 있고 x-3을 3개 가지고 있다는 얘기야. 이 3중근인 거죠. 접해서 내려가는. 알겠습니까? 이럴 수도 있고요. 그 다음 가장 일반적인 이럴 수도 있죠. 이때 이 두 높낮이는 움직여야지. 알겠습니까? 같을 수도 있고 이쪽 높을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고 이렇게 되겠죠. 알겠습니까? 이런 모양을 따지는 게 맞다. 알겠죠? 오케이? 그럼 생각해봐. 정의역이 없어도 이 문제는 똑같은 풀이 문제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이걸 없애버린 건데 모든 실수의 최대가 존재해. 여러분들이 어떤 그래프를 떠올리더라도 최대값이 봐봐. 얘 같은 경우는 요 점이 마이너스 1,4라는 얘기겠지. 얘 같은 경우는 요 점이 마이너스 1,4라는 얘기겠지. 얘 같은 경우는 요 점이 마이너스 1,4라는 얘기겠지. 어떤 그림으로 추론된다 하더라도 그죠? 이 x가 마이너스 1에서 나오는 4는요 무슨 값이야? 극대야. 이해했어요? 4차는 범위가 잘려있지 않아도 바로 알 수 있단 말이지. 아까 3차 같은 경우는 범위가 있었으니까 선생님 범위에서 답이 안 나오고 중간에 나왔는데 극소나 극대라는 거야. 그게 최대나 최소였으면 알겠죠? 4차 같은 경우는 범위를 안 줘도 돼. 알겠죠? 왜? 그래프 상태가 원래 최대를 가지니까. 알겠죠? 그러면 최대가 있다는 건 결국 그 말입니다. 그래서 얘가 주는 말은요 마찬가지로 x가 마이너스 1에서 극대값 4를 갖는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풀이 똑같은 거지. 그래서 f-1이 4고 f'-1이 0이다 라는 걸 적용하는 거죠. 상황이 되겠습니까? 이건이 알겠어요? 이건 잘 보고 있습니까? 그러면 네. 최대랑 네. 극대값 그러니까 최대라고 나왔을 때는 극대값을 가져는 거예요? 항상은 아니겠죠. 왜 그러냐면 3차가 이렇게 있는데 범위를 잘랐어. 얘가 최대가 돼버리면 x가 뭐 예를 3에서 5가 최대다라고 해서 얘는 극대는 아니잖아. 그치? 그냥 끝점에서 나와버린 거니까. 이해됐어? 근데 4차 함수나 2차 함수나 이런데 모든 범위야. 뭐 깔끔하게 명료하게 정리해드리면요. 짝수차 함수 상태에서는 모든 실수 범위의 최대나 최소가 나왔대. 그거 극대나 극소라는 얘기야. 이해됐습니까? 그 다음 두 번째 이야기. 홀수차든 짝수차든 범위를 줬는데 최대값, 최소값이 범위 끝점에서 안 나오고 중간에 나왔어. 그거 다 극대 극소라는 얘기야. 요거는 확실히 딱 이해하고 있는 좋아요. 알겠죠? 그러면 딱 보자마자 선생님 극대값 얘기하는 거군요. 보자마자 극소값 얘기하는 거군요. 딱 캐치가 돼야 돼. 알겠죠? 요거는 해석하는 나중에 후반부에 해석할 때는 기본기가 되는 거야. 이런 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딱 보자마자 4차인데 최대를 갖는다고? 그 극점이라는 얘기야. 알겠죠? 그래서 요거 두 개를 적용해라 이 얘기입니다. 이해됐습니까? 이거는 그럼 오답이라는 게 저 두 개를 적용한 상태였어요? 아니면 다르게 풀었어요? 저렇게 했어요. 이렇게? 네. 이렇게? 네. 이렇게? 네. 똑같은 건데 그지? 근데 답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아마 천지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혹시 모르니까 확인해 볼게요. 자, f-1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6 더하기 a 더하기 b입니다. 얘가 4라는 거 정리하면 a 더하기 b가 9가 넘어가면 13 되겠네. 힌트 한 개, 그죠? 자, 온게 피곤하니? 미분하겠습니다. 마이너스 12x 상승 더하기 18x 제곱 더하기 2ax입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또 마이너스를 집어넣어버리면 마이너스 넣어버리면요 12 마이너스를 넣으면 더하기 18 마이너스를 넣으면 마이너스 2a입니다. 가 0이라는 거죠. 즉 2a가 30이라는 얘기니까 a는 15라는 얘기입니다. b는 마이너스 2가 되겠습니다. 15와 마이너스 2라서 정리하면 f-2를 구하는 거냐. 손이 많이 가네. f-2는 보여볼게요. 16 곱하기 3 마이너스 48 더하기
마이너스 68, 48 더하기 4a 더하기 b는 a, b 대입하면 4a, a가 15, 60 마이너스 96 산수니까 좀 빨리 할게요. b가 마이너스 2 다음 마이너스 38 되겠습니다. 알겠죠? 마이너스 38 아 그러네요. 답이 없네. 아 왠지 이거 객관식 2번이 못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그죠? 36, 38 차례인데 28로 적혀있는 거지 않습니까? 40, 42, 44이 맞는 것 같은데 답이 2번인가 봅니다. 알겠죠? 38로 수정해 주시고 네, 아무튼 그렇게 하면 된다. 요 풀이 잘하는 것 같네요. 그죠? 요 성질하나 배웠잖아. 그죠? 이 최대치수 가지고 우리가 극대 극소의 위치인지 끝점의 위치인지는 사실 보자마자 파악이 된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오케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자, 우리가 이제 여기 있는 최대치수 구하기까지 어제 진행한 거고요. 자, 우리 남은 유형들만 오늘 정리하고 끝날 거야. 남은 유형들이 뭐냐면 이제 또 한번 리뷰해 드릴게요. 성훈아 괜찮니? 네. 남은 유형은 최대치수 이제 배웠으니까 최대치수의 활용 알겠죠? 활용을 풀어서 이제 뭐 좌표 활용, 도용 활용이라고 선생님 보통 표현을 하는데 그렇게 활용해서 식을 만드는 거. 우리가 보통 식을 만들면 얘가 구하라는 식이 여기서 3차 또는 4차일 거예요. 그래야지 제대로 하고 있는 거야. 우리가 흡사회 저번 시험 범위의 함수의 극한에서 극한값을 뭐 좌표적기 문제, 활용 문제 풀었을 때 분수가 나왔는데 x가 2로 갔는데 2를 넣었더니 무한소문에 무한소가 나왔어. 그럼 제대로 하고 있는 거죠. 그죠? 여기서는 활용 문제 풀었는데 얘가 뭐라고 줬기 때문에 이 좌표를 뭐 t, ft 아니면 이 길이를 t가 적고 식을 구했더니 3차가 나왔어. 잘하고 있는 거야. 4차가 나왔어. 잘하고 있는 거야. 2차가 나왔어. 다시 푸세요. 확인 가능한 거야. 알겠죠? 그래서 그걸 검증해서 꼼꼼하게 풀면 되는 거죠. 그런 활용 문제가 남았고요. 그 다음 뭐가 나왔냐면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 구하는 거. 근데 아까 풀었어 이미. 그죠? 그런 개념 뭐 그래프 그려가지고 뭐 직선 움직여가면서 파악하는 거. 그 다음 실근의 부호 체크하는 거. 요건 우리가 사실 제대로 배운 적이 없습니다. 알겠죠? 한번 이렇게 잡아든 적이 있는 것 같긴 한데 아무튼 테마로 잡히지 않았던 느낌이라 그런 풀이 하나랑 그 다음에 이제 그 뒤에 부등식을 해석하는 방법. 부등식은 뭐 방정식 똑같은 거니까 주어진 범위를 주면 그래프를 그려서 누구보다 커야 된다. 아래에 있어야 된다. 이런 거 따지는 거죠. 알겠죠? 그것만 하면 이제 오늘의 미션은 끝이 난다. 도함수 활용의 가장 큰 덩어리가 오늘 수업까지 해서 다 끝이 난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문제 보시면은 문제 활용 문제부터 바로 가볼게요. 선생님부터 활용 문제를 두 가지로 표현합니다. 두 가지가 뭐냐면 선생님 활용 문제를 정리될 때마다 이거는 고1 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고1 때도 사실은 활용의 그 체크 포인트가 두 개예요. 우리가 식을 만들 때 이런 활용성 문제 많이 만나는데 여러분이 만나는 이런 함수 안에 들어있는 활용 문제는요 크게 뭐 그 두 가지로 볼 수 있어. 첫 번째는 좌표 평면을 주고 이제 좌표 적기로 가는 복잡한 관계를 짜가지고 얘가 순서대로 진행하면 구하는 게 나오는 그런 문제가 있고요. 알겠죠? 그 다음 두 번째는 간단하게 준 다음에 도형적으로 너네가 파악하라는 이런 문제가 있는데 그런 문제 풀 때 우리가 할 일은요 좌표 쪽 활용 문제인 건지 도형적 활용 문제인 건지를 파악해서 알겠죠? 요거는 금방 파악이 되기 때문에 좌표 쪽의 활용 문제라면은 어떤 특정점 좌표에 문자를 두는 거죠. t, f부터 주면 되겠죠. 여기다 문자를 두고 하라는 걸 하세요. 엄청 쉽게 풀립니다. 알겠죠? 좌표는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알겠죠? 자, 도형하는 문제 어떻게 해야 돼? 도형하는 문제는 길이에다가 x를 더해야 되겠죠. x 나면 t 주면 되겠죠. 알겠죠? 길이에 x에다 잡은 다음에 얘가 구하라는 걸 구하면 되는데 그걸 구할 때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게 어떤 성질이야, 도형이? 우리가 고등학생들이 푸는 도형 문제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소재가 뭐야? 닮음이죠. 여러분 도형을 볼 때 여기에 꽂혀 있어요. 딱 보여야 되겠냐. 알겠죠? 오케이? 딱 꽂혀서 닮은 비만 잘 이용하면 돼. 여기에 뭐 간단하게 얘기하는 거면 삼각형 있어. 여기 내접하는 직사각형 있어. 이등변 아니야. 일부러 이상하게 해볼게. 봐봐. 이렇게 생긴 삼각형이야. 내접하는 직사각형이 있어. 나한테 이런 얘기를 한 거야. 야 여기 밑변이 10이고 높이가 7이야. 오케이? 그때 뭐 예를 들면 야 요 넓이에 대한 최대값을 구해봐. 이건 고1 문제거든요. 상황이 됐습니까? 밑변은 10이고 높이가 7인 삼각형이 있는데 그 안에 직사각형 내접시킬 거야. 이 넓이의 최대값 구해봐 라는 질문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딱 보자마자 뭐가 먼저 보여야 돼? 이거 도형 문제입니다. 아 쌤, 요 삼각형과 요 삼각형이 닮음이네요 가 먼저 보여야 돼. 이랬어요? 그러면 밑변과 높이가 10대 7이면 얘도 10대 7일 거야. 알겠어요?
여러분들이 문자를 둘 때 어떻게 둬야 돼? 여기 길이를 10t라고 두면 여기 높이가 7t가 되는 거야. 이런 비가 바로 보여서 비례상수를 도입하여 툭툭 치고 바로 가볍게 들어가야 돼. 알겠죠? 그러면 넓이 구하려면 요 높이만 하면 되잖아. 높이는 7-7t네. 넓이 나오겠지. 이차함수야. 최대값 보면 되겠죠. 그런 문제입니다. 이해되겠습니까? 틀 이해됩니까? 이런 걸 빨리빨리 정확하게 발견하는 거야. 알겠죠? 그게 중요하고 여기 이제 플러스로 돼버리면 뭐가 들어가냐? 가끔 삼각비가 들어갈 수 있다. 이건 뭐 삼각하고 한 적이 있으니까 삼각비 정도는 알 수 있을 거야. 알겠죠? 가끔 원이 들어갈 수 있다. 원. 알겠죠? 이러면 좀 어려워지는 거야. 그러니까 기본 유형들은요. 그냥 닮음만 딱딱 보여서 치고 들어가면 끝나는 일인데 문제가 난이도가 조금 올라가지? 그러면은 거기에 막 60도짜리 어디 박아놓고 뭐 정상에 박아놓고 그래서 2대1 때 루싸움 쓰고 뭐 이런 것들까지 표현해야지 뚫리는 문제도 있을 거고 알겠죠? 아니면 원이나 구나 이런 걸 만들어가지고 원의 성질을 이용하는. 그러면 여러분들이 선생님 원의 성질은 어떻게 이용합니까? 원의 성질은요 여러분 이어라 저거라면 잘하면 돼. 여러분 원이 딱 나와 있는 도형을 풀려고 딱 마음을 먹었어. 그러면 제일 먼저 할 일이 일단 이어야 돼. 이게 중학교용 도형이나 그 다음에 우리 수원에서 배웠던 삼각함수 활용 문제 있죠. 그 두 가지 테마의 문제에서 사실은 그 원이 나오더라도 선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거기는 왜냐하면 공식 문제니까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공식 문제니까 그렇죠. 근데 그 외의 원을 만나면 무조건 이어야 돼요. 잊지 않으면 안 풀릴 거야 분명 알겠죠. 그럼 이을 때 어디를 이어? 중요한 점들 다 이어야 돼. 뭐 있는데? 중심. 제일 중요하죠. 접점. 원 위의 점 쪽으로 뭔가 해요. 원 위의 점으로 연결해. 그래야지 반지름을 사용할 수 있으니까. 수선 뭐 이런 거. 요게 기본이 돼야 돼요. 알겠죠? 적으라는 건 구할 수 있는 길이를 다 적으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피타고라스 정리 쓰시고 닮음 쓰시고 삼각비 쓰시고 이런 거 쓸 수 있는 쓰면 아마 풀이 뚫릴 거야. 알겠죠? 그런 얘기가 여기 활용 문제인데 원기야 괜찮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1번으로 한번 봐봐. 활용 문제를 들어가기 전에 분류부터 해볼게요. 여러분 여기 있는 91번, 92번, 93번 어때 보여? 좌표 활용이야, 도형 활용이야? 좌표 활용이죠. 그죠? 그 다음 최대 최소의 활용 넓이라고 나왔는데 여기 94, 95, 96, 97 다 어때요? 다 좌표 활용이죠. 이런 거 좌표 활용 문제야. 알겠죠? 9번은 뚜렷합니다. 그 다음 페이지 넘겨볼게요. 일단 모양부터 봅시다. 98번, 99번 뭐야? 이거 다 좌표 문제네. 상황이 됐어? 그죠? 100번부터 시작. 부피 문제가 시작되네. 분류는 이상하게 되어 있지만 그렇죠? 100번부터 시작이네. 100번. 100번, 101번, 101번 다 도형 문제네. 그쵸? 어디까지? 109번까지. 상황이 되시겠습니까? 이런 게 도형 문제인 거죠. 알겠죠? 이런 것들은 길이를 잡아서 탁탁탁탁 치고 들어가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때 뭐 잠깐 간단하게 여러분 104번 잠깐만 간단한 보게. 104번. 요거 우리 예전에 개념할 때 많이 풀어봤던 문제. 104번 보시면 오른쪽 그림과 같이 밑면의 반지름이 10이고 높이가 20인 원뿔에 원기둥을 내접시키려고 한다. 이 상황은 이해되시죠? 많이 좀 봤던 패턴이니까 상황은 그렇죠? 이 상황은 그때 이 원기둥 부피가 최대일 때 반지름을 구해라 라고 나왔어요. 알겠습니까? 모양을 딱 봤어요. 이 삼각형이 이걸 평면화시키면 직각 삼각형 보이십니까? 그죠? 이거는 보여요? 밑변과 높이가 밑변의 절반이지만 직각삼각형이 1대2네요. 그쵸? 상황이 됩니까? 그럼 봐. 여러분 이걸 보자마자 이런 게 보여야 돼. 보자마자 선생님 잠깐 이렇게 생겼으면 걔를 평면화시킬게 이렇게. 이런 원뿔이 있고요. 여기가 물론 원이지만 여기 이런 원기둥이 있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럼 거기 있는 그림 이거랑 매칭 되시겠죠? 그쵸? 이렇게 바라봐야 돼. 그럼 봐봐. 이걸 내리면 여기가 지금 10일 때 여기가 20이야 라고 나와 있는 거야. 그죠? 오케이? 그때 이 원기둥의 부피의 최대값을 구하고 그때 이 반지름도 찾아라 이렇게 나왔죠. 이해됐습니까? 자 그러면 봐봐. 1대2잖아. 그치? 닮음 몇 개 있어? 자, 이 직각 삼각형과 닮음이 하나, 둘, 이 두 개 있습니다. 그죠? 원기야? 내가 만약에 이 문제를 푼다면요. 봐봐. 여기를 x,
여기를 2x로 두거나 알겠죠? x, 2x일 거 아니야. 이게 먼저 보여야 돼. 알겠죠? 닮은이 제일 먼저 보여야 돼. 이게 너무 중요한 일이야. 아니면 여기를 x, 여기를 2x로 두면 돼. 이해되겠어요? 여기를 x, 여기를 2x. 그거 닮음이니까 1대1일 거랍니다. 알겠죠? 원기야. 1번에다 x를 두는 게 좋을 것 같아? 2번에 두는 게 좋을 것 같아? 이 문제 상황을 토대로 한번 네가 선택해봐. 뭐가 나을 것 같아요? 2번을 해야죠. 왜? 반지는 물었잖아. 그러면은 원래 우리가 식을 세울 때는요, 식을 세우기 편한 데다 x를 두는 게 맞는데 그 식을 세우기 편한 x와 문제의 지문이 같다면 더 쉬운 거지. 문제는 잘 선택한 거죠. 자, 1번으로 가든 2번으로 가든 둘 다 풀립니다. 뭐 어렵지 않게 다 둘 다 풀리는데 당연히 2번을 선택해야지. 여기 x, 여기 2x로 할게요. 그죠? 상황이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 안에 있는 원기둥의 부피를, 선생님 원기둥의 부피를 fx라고 정하고 식을 세워보겠습니다. 기둥의 부피 구하는 공식이 뭐야? 민넓이 곱하기. 그렇지. 원뿔의 부피 구하는 공식은 뭐야? 3분의 1 민넓이 높이 SH. 그렇죠? 원기야, 9의 부피 구하는 공식은 뭐야? 네? 4분의? 성훈아, 9의 부피 구하는 공식이 뭐야? 3분의 4. 해석해. 어? 제곱? 부피는 길이가 3번 곱해져야 되지 않겠어? 3분의 4 파이의 세제곱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부피 구하게 됩니다. 상식이죠. 공식 아니야. 무슨 이거 저걸 공식이라 불러. 고등학교 2학년인데. 상식이죠. 알겠습니까? 상식입니다. 9는 잘 안 나오긴 해요. 알겠죠? 근데 또 아예 안 나온다 보긴 또 어렵기 때문에 알겠죠? 정도는 같이 좀 챙겨놔라. 알겠습니까? 이때 S가 민넓이고요. 우리가 보통 S는 민넓이였어요. 민넓이. 이거 좀 애매하거나 헷갈리는 친구도 적어놔. H는 높입니다. 원래 이렇게 표현해요.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저렇게 나오면 돼. 기둥 뿔 부피, 뿔 9의 부피는 구할 수 있어야 돼. 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9는 잘 안 나오긴 해요. 자, 가볼게요. 그럼 봐봐. 자, 우리가 지금 9의 기둥의 반지름을 x로 잡았고요. 그죠? 부피 구하려면 높이 필요하겠지. 높이 구할게. 높이가 20-2x네. 2로 묶어서 보자. 깔끔하게. 20-x네. 됐어요? 부피 구할게요. 자, 민넓이 파이 x제곱 곱하기 높이 2의 10-x입니다. 이해되겠습니까? 이게 민넓이, 요 높이. 그쵸? 서원 이해됐어? 봐봐. 높이가 20에서 여기 2x 빼기 높이. 오케이? 됐어요? 그러면 봐봐. 2파이의 x제곱 10-x. 요게 이제 얘가 말하는 부피식. 이해됐어요? 오케이? 알겠습니까? 그때 나는 뭘 구할 거다? 최대가 되는 x값. 여기서 여러분 디테일 있어요. 디테일. 아주 중요한 디테일. 여러분 여기에 서술형이라면 이 x의 범위를 쓰긴 해야 되거든. x의 범위가 어떻게 될까요? 0보다 크고요. 10보단 작아야 돼. 요거 이해됐습니까? 그죠? 여기에 더 체크 포인트 이거야. 여기 는이 없어야 되는 거 이해되겠습니까? 그죠? 는이 있을 수가 없지. x가 10이면 말이 안 되잖아. 원기도 안 만들어지잖아. 여기 말이 안 되고. 자, 는이 없는데 나 뭐 구해야 돼? 최대를 구해야 돼. 그죠? 맞아요? 우리 아까 얘기한 거 있잖아. 끝점에서 답이 나올 수가 없는 상태에서 최대를 구해야 돼. 그치? 그 말은 무슨 말이야? 얘가 뭐다? 극대라는 거야. 그죠? 아까 배운 거 바로 이걸 내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최대를 딱 주면 최대에 대한 미션을 주면요. 그게 극대일 확률이 있음을 딱 생각하고 있어야 돼. 근데 활용 문제는요. 여러분 활용 문제는 이 활용 문제는요. 다 그냥 극대 극소에서 나올 수밖에 없어 답이. 물론 아닌 경우도 있어. 100% 아니야. 거의 99.9%입니다. 그렇죠? 왜냐면 활용 문제들은 보통 이렇게 도형을 주니까 도형을 막 주다 보면 당연히 끝점에서 도형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건 점이 돼버릴 거니까.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서 어딘가 최대가 한번 나왔다가 지나가겠죠. 그 말은 거의 극대라는 거야. 최소는 반대 개념이겠죠. 중간에 어딘가 제일 작아졌다가 또 올라가는 그 구간이 있겠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최대 최소 문제는요. 식만 정확하면 이제 쌤이 푸는 이런 방식으로 푸세요. 이런 시간들이 다 아시잖아. 내신에서 엄청 중요한 요소란 말이야. 봐봐. 이걸 다 그리고 앉아있지 말고 전개를 다 하지 말고 이런 작은 디테일들이 다 실력이야. 어차피 내가 할 거 저걸 미분 때려서 극대가 언제 나오는지 파악할 거 아니야. 그쵸? 그럼 봐봐. 일단 전개할게요. 전개할 때 2파이는 건들지만 헷갈리니까. x제곱만 넣어서 전개할게. 마이너스 x 3승 더하기 10x 제곱이야. 그죠? 오기야? 잘 봤으면 한 이 디테일 중요하다고 잘 봐봐. 이거 하고 잠깐 시작. 됐어? fx야. 미분을 일단 때립니다. 미분 때리면 그죠? 어떻게 돼? 2파이에 마이너스 3x제곱 플러스 20x입니다. 이해되겠죠? 오케이? 당연히 인수분 해야지. 인수분 하시면 2파이에 요거를 마이너스 x로 3x 마이너스 x로 묶으면 3x 마이너스 20이 되겠네요. 그죠? 물론 그림이 뻔히 보이기도 하겠지만 어쨌든 도함수가 이러니 얘는 0에서와 3분의 20에서 극대나 극소가 있을 거야 라는 게 판단되겠죠. 그때 나는 당연히 답이 될 수 있는 건 3분의 20이겠죠. 왜? 0은 그 범위가 안 되는 거니까. 알겠습니까? 굳이 그려보지 않아도 바로 캐치할 수 있고, 만약에 최대값을 구해라 그랬으면요 이 3분의 20을 또 이런 내가 봤어. 3분의 20을 굳이 전개한식에 대입하고 있습니다. 알겠죠? 원래식에 대입하세요. 그게 훨씬 산수가 쉬워. 알겠죠? 알겠습니까? 최대값을 구해라 그러면 저기 대입해야지. f 3분의 20이 답이고요. 얘는 최대가 존재하는 반지름을 구해라. 반지름 x니까. 알겠죠? 그놈은 3분의 20이다. 뭐 이런 구조를 띄는 문제가 최대 최소 활용 문제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잠깐 쉬었다가 뒤로 넘어갈게요. 잠깐 쉬어. 네. 자, 좀 빨리 하고 빨리 마칩시다. 자, 최대 최소의 다음 활용 문제인 좌표 파트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좌표로 갈게요. 자, 도형 문제는 이렇게 B를 잘 잡아서 진행해 봐라 라는 거고요. 물론 숙제를 하다 보면 좀 어려운 것들이 있을 텐데 실제로 안 잡히는 건 너무 애쓰지 말고요. 조금 도전해보되 또 아까 예쌤 얘기한 아마 좀 어려운 문제들은 그 원 관련 해석이 들어가서 보수성이 필요하거나 삼각비의 활용도 좀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건 좀 해보다가 정 안 되면 그 다음 시간에 쌤 풀어드리면 되니까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좌표 활용 문제는요. 쌤이 98번을 풀겠습니다. 98번 보시죠. 이렇게 나와 있는 하나 풀어보죠. 98번입니다. 앞에 문제 더 쉬울 거니까 이걸로 약간해서요. 98번 보시면은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두 곡선 y는 2분의 1x제곱 마이너스 2와 y는 마이너스 2분의 1x제곱 플러스 2로 둘러싸인 내접하는 직사각형의 넓이의 최대값을 구해라. 뭐 이런 질문입니다. 그냥 알겠죠? 상황을 보시면 뭐 그림을 그려볼게요. 뭐 축이 별로 중요해 보이진 않는데 그래도 뭐 대칭이 있으니까 이게 하나가 이렇게 y는 얘가 지금 2분의 1x 제곱 마이너스입니까? 이렇게 되고요. 하나는 이렇게 여기 보면 y축이 꼭지점인 건 파악이 금방 되겠죠. 이렇게 하나 있어가지고 이렇게 y는 마이너스 2분의 1x 제곱 더하기 2가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죠? 뭐 관계를 보면 위에 거를 x축 대칭한 게 얘야. 알겠죠? 그게 보이면 좋고, 알겠죠? 이해됐습니까? 요거 x축 대칭하면 함수에 마이너스 곱하는 거니까 얘가 되겠죠? 뭐 그림에도 그렇게 쉽게 파악이 됩니다. 알겠죠? 그때 뭐라 했냐면 여기 안에 직사각형을 내접시키겠다라는 거죠. 뭐 직사각형이 좀 홀쭉한 것도 있을 수 있고, 그렇죠? 다양하게 나올 수 있겠죠. 그랬을 때 저 넓이의 최대값을 구해라 라고 나왔습니다. 알겠죠? 이런 게 좌표 활용이야. 알겠죠?
좌표는 당연히 1, 3면 위에 있는 점을 출발하는 게 제일 편하죠. 그 양수일 거니까. 그래서 여기 P를 뭐 T 콤마 얘 위에 점입니까? 마이너스 2분의 1T제곱 플러스 2라고 잡겠습니다. 이렇게. 이해됐습니까? 그쵸? 요 좌표만 딱 설정하면 이런 문제 그냥 뚫려요. 알겠죠? 그냥 뚫린다라는 게 봐봐. 여기 밑에 있는 S라 놓으면요. SQ인데 S라 놓으면요. X 좌표가 똑같으니까 이 S 좌표는요. S의 좌표는 T, 2분의 1T제곱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그죠? 오케이? 그럼 이제 넓이를 구하러 가보겠습니다. 자, 요 직사각의 넓이는 봐봐요. 가로의 길이 얼마야? 요게 t니까 2t겠지 2t. 그죠? 세로의 길이는요. 위에 있는 y좌표에서 밑에 있는 y좌표를 이렇게 빼야죠. 이렇게. 그쵸? 얘 빼기 얘 해야 될 거 아니야. 왜? y좌표는 큰 거야 작은 거 빼야지. 그러면 봐봐. 여기서 이걸 빼면 t제곱 2에서 빼면 더하기 4 식이 오히려 깔끔해지네요. 됐습니까? 자 이제 얘가 원하는 넓이를 ft라고 할게. ft 내가 t를 쓰고 있어요. 넓이를 ft를 하면 ft는 그죠? 가로 2t 세로 t제곱 더하기 4가 되겠죠. 상황이 되겠습니까? 아 마이너스 t제곱도 큰일 났다. 마이너스 t제곱 마이너스 있어야지. 마이너스 t제곱 그죠? 마이너스 2분의 1에서 2분의 1 뺀 거니까 되겠습니까? 지금 되겠나요? 봐봐 여기서 이걸 뺀 거니까 그죠? 마이너스 2분의 1t 제곱에서 2분의 1t 제곱 뺀 거니까 마이너스 t 제곱 돼야 되겠지. 되겠습니까? 그래서 길이는 이렇게 나온다. 됐어요? 자 여기도 우리가 t의 좌표 좀 체크해 볼까? 0보다 커야죠. 1, 4, 5면에 있을 거 아니야. 그치? 누구보다 작아야 돼? 그림 봐봐. 누구보다 작아야 돼? 2보다 작아야 되겠죠. 2를 넘어갈 수 없겠지. 좌표 자체가. 알겠습니까? 안에 내접하는 직사각이 만들어지려면 2번은 작겠죠. 어차피 끝점은 생길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제가 됐어요? 보통 항상 이래요. 오케이? 이해됐습니까? 봐봐. 0보다 크고 2번 작아야지. 선생님 여기 축을 안 쓰긴 했는데 거기 2라고 여기 x축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2라고 되겠죠. 얘를 넘어가면 말이 안 되니까. 이해됐습니까? 자 그러면 얘도 뭐 느껴지다시피 얘가 말한 최대라는 건 뭐다? 극대다라는 거죠. 활용 문제 대충 이렇게 되나 알겠죠? 그러면은 가봅시다. 아까 푼 문제 똑같죠. 자 얘도 2를 굳이 넣지만 마이너스 t 3승 더하기 4t로만 잡으시고요. 그죠? 미분하시면 2의 f't는 2는 내두시고 마이너스 3t 제곱 더하기 4가 되겠습니다. 아씨 더럽게 나왔다. 그죠? 마이너스 2에 3t 제곱 마이너스 4가 됩니다. 여기까지 되겠죠? 그죠? 뭔냐? 자, 이 인수분해하면요. 마이너스 2의 가로하고 루트 3t 마이너스 2와 합차입니다. 루트 3t 플러스 2가 돼요. 그죠? 그러면 극대나 극소가 분명히 루트 3분의 2 아니면 마이너스 루트 3분의 2가 나오겠죠? 그죠? 성원 알겠어요? 당연히 답은 뭐다? t는 루트 3분의 2가 답이겠지. 이게 범위안에 있는 수 아니야. 그죠? 얘는 최대값으로 구하라 했으니까 이거를 대입하면 되는데 대입을 전개하는데 하지 마시고 원래식에 하라고. 그게 쉬워 대입이. 알겠죠? 그래서 f 루트 3분의 1을 구해보면 여기 넣을게요. 루트 3분의 4 곱하기 가로하고 얘 제곱하면 3분의 4 더하기 4 요거 산수하시면 정답이 나오겠죠. 알겠습니까? 네, 그런 식으로 푸는 게 도형 활용이다. 선생님이 그냥 딱 중 정도 아까는 쉬운 문제지만 도형과 좌표에 일단 뭐 어렵지 않은 문제 두 개로 보여드리긴 한 거야. 알겠죠? 그 외에 유사한 문제가 대부분인데 유형의 후반부에는 좀 빡센 문제도 있을 거야. 그거는 이제 뭐 너무 많은 시간을 빼지 마시고 도전만 좀 해보시고 들고 오시면 다음 시간에 보는 걸로 합시다. 알겠죠? 자 그리고 방정식으로 넘어갈게요. 20페이지입니다. 방정식, 부등식 물어볼게요. 20페이지입니다. 20페이지. 자 여기는 쌤이 뭐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4차로 볼게요. 4차. 4차 함수가 없나?
여기 있네요. 130번으로 가겠습니다. 130번 잠깐 가보세요. 서원아 130번 좀 봅시다. 좀만 힘내. 빨리 보내줄게. 130번 보세요. 자, 130 보통 이제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 문제가 이런 식이죠. 그죠? 이 폼은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얘가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갖도록 K의 범위를 구해라. 알겠죠? 이게 다른 문제로 연동되려면 뭐 얘의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를 뭐 GK라 할 때, 뭐 GK랑 다른 거는 또 얘기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런 식으로 확장될 수 있는데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요거는 뭐 이렇게 하라고 했죠. 3x y는 3x 4제곱 마이너스 4x 세제곱 마이너스 12x 제곱 더하기 15. 15도 넘겨도 돼야 알겠죠? 근데 쌤은 모두 k만 넘기는 걸 좋아해서 k만 넘겨서 이렇게 봅시다. 얘 두 개가 서로 다른 세 실근 교점 3개 존재하기 위한 k 범위 구해라 그 말이죠. 그죠? 그럼 아마도 이제 k가 아마 접하는 게 하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3개이면 4차 함수니까 보통 뭐 이렇게 있죠. 4차가 이렇게 있으면 높이가 다르다면 k가 여기 존재하거나 여기 존재하는 뭐 그런 상태일 거예요. 알겠죠? 높이가 똑같다면 k는 여기밖에 없죠. 여기 식은 2개니까. 알겠죠? 그런 상황이 발생되지 않을까라는 예측은 되는 상태입니다. 확인해 볼게요. 그래봐야죠. y''은 12x 원기야. 12x 제곱 원기야. 잘 보고 있냐? 24x입니다. 그죠? 12x를 묶으면 뭐 미분하고 인수분해는 조금 익숙해지고 있죠. x 마이너스 2. 12x로 묶으면 x 마이너스 2와 x 플러스 1로. 그죠? 인수분해는 된 상태다. 그죠? 정말 됐습니까? 그래 볼게요. 자, 3차함수가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차함수가 x축과 교점이 마이너스 0, 2. 여러분, 간격을 3차가 동함수를 가질 때는요. 간격을 이런 디테일을 챙겨가. 간격을 명확하게 주세요. 왜 그런지 아마 알 겁니다. 가볼게요. 3차 함수가 최고차 양수니까 그냥 다 지나가면 돼. 이렇게. 얘가 확실히 이렇게 넓어야 돼. 간격이 넓으니까. 알겠죠? 이 넓이가 그 4차 함수의 그 증가 감소하는 그 양이라 그랬죠. 자, 그려보면 봐봐요. 그려보면 여러분 4차 함수는 이렇게 정확한 높낮이의 어떤 크기 비교가 바로 확인됩니다.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감소하다가 조금 올라가다가 많이 감소하다가 다시 올라갑니다. 이렇게 되죠. 이렇게 써요? 3차 함수 도함수가 3차인 경우는 이 간격을 통해서 우리가 fx 4차 함수의 높낮이가 바로 판단되는 거야. 알겠죠? 가지고 문제 풀어야 돼. 그래야 또 시간 세이브 하겠죠? 자, 내가 필요한 건 y는 k가 교점 3개려면 뭐가 필요해? 요 높이 필요할 거 아니야. f0. 요거 fx 할게. 그냥 fx. 그러면 f0은 15. 그죠? 그 다음 어디 필요해? 여기. f-1이 필요하겠지. 그죠? 마이너스 넣어버리면 3 더하기 4 마이너스 12 더하기 15 3, 10 되겠지. 10. 됐어요? 그죠? 원기야 K가 얼마면 돼? 뭐라고 똑바로 얘기하네. 15 아니면 10이 되면 되겠죠. 알겠죠? 우리 푸는 문제입니다. 이해되시겠죠? 그쵸? 이런 문제를 이제 좀 흔들게 되려면 오른쪽에 132번 봐봐. 요건 풀진 않을 거예요. 여러분 풀이는 이제 잘 할 거라 판단되기 때문에 이런 거 나오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제? 옹기 어떻게 할 거야? 4x 제곱을 왼쪽으로 이항하고, 그죠? 그럼 왼쪽 3차 함수를 하나의 함수 잡고 y는 a를 그리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3차 함수 미분해서 그린 다음에 처리하면 되겠죠. 그렇게 그런 눈을 가지면 돼요. 여기는 풀이 똑같다 그러면, 알겠죠? 그러니까 하나를 정확히 풀 줄 알면 나머지는요 판단만 가능하면 됩니다. 그런 게 이제 방정식의 개수 문제인데 그 방정식 개수 문제가 여기도 하나 있네요. 130 잠깐만 내가 어디가 간 거야? 아 여기구나. 134번도 봐봐. 자, 이건 성은 어떻게 풀 거야?
연립을 먼저 하고, 그죠? 연립하면 이제 방금 원기가 얘기한 132번 같은 세팅이니까, 그죠? 연립을 먼저 하시고, 왜냐면 이거 두 개 그려서 풀 수도 있지만 너무 더러워지니까. 그다음 오른쪽에 있던, 연립하면 오른쪽에 있는 그 식 2x제곱 마이너스 5x를 왼쪽으로 이항하고, 그러면 3차함수 나올 것이고, 그려서 y는 k 그려서 풀면 똑같은 문제인 거죠. 다 똑같은 문제들입니다, 알겠죠? 그렇게 연결되는 문제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요. 부등식 바로 갈게요. 부등식. 23페이지에 또 부등식 문제가 많이 있어요. 23페이지에 부등식 하나 풀어보면, 여기 140번을 풀어볼게요. 140번. 140번입니다. 왜냐면 중간에 K가 있어서. 이게 상수항에 K가 있는 거 여러분 넘겨가지고 풀면 되는데, 그렇죠? 그거는 아마 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되니까, 상수항이 아닌데 이렇게 K가 있으면요 조금 짜증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해봐야 합니다. 알겠죠? 이게 해본다라는 개념이 뭐냐면, 어차피 두 개로 분리해서 두 그래프를 그리긴 해야 되는데, 그 K가 박혀있는 그래프를 그릴 때 미분한 상태에 인수분해가 K가 있더라도 되면은 그건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근데 K가 있음으로써 인수분해가 안 돼버리면 그건 난이도 확 올라갑니다. 알겠죠? 인수분해가 안 된 상태에서 그 그래프가 나올 수 있는 어떤 상황들을 다 체크해봐야 되기 때문에 되게 어려워지는 거죠. 그거는 이제 기본 요일 다 끝난 이후에 뭐 한 번씩 만날 수는 있습니다. 그럼 많이 어려워지는데, 위에도 한번 가볼게요. 요거는 이제 앞쪽에 있으니까 아마 인수분해 될 것 같은데, 자 문제 보시면요 140번입니다. x가 양수인데 양수 볼 거야. 2x 세제곱 마이너스 3kx 제곱 더하기 1이 0보다 크다가 성립하기 위한 k의 범위를 구해봐라 라는 게 질문입니다. 알겠죠? 자 가볼게요. 보통 우리가 상수항에 k가 있으면 이거 넘기는데, 알겠죠? 미친놈 저거. 자 계속 넘기는데, 얘는 지금 여기 k가 박혀있기 때문에, 그렇죠? 봐봐. 얘는 뭘 넘길 필요가 없어요. 그냥 그리면 됩니다. fx를 2x 3승 마이너스 3kx 제곱 더하기 1로 잡고요. y는 0이라는 그래프를 비교하겠습니다. 그렇죠? 내가 원하는 건 얘보다 위에 있길 바란다 라는 개념으로 접근을 해야 되겠죠. 140번입니다. 여기까지 스토리 이해되죠? 그렇죠? 자, 그려보죠. 자, 미분을 때리면 프라임 x는 6x 제곱 마이너스 10kx가 되죠. 그죠? 거봐, 얘는 아직까지는 어려운 유형까지는 아니니까 인수분해 됩니다. k가 있더라도. 그죠? 인수분해 하면 요거 3x, 6x로 묶으면 x 마이너스 2k다. 그죠? 그죠? 이랬어요? 성은 안 했습니까? 미분, 인수분해. 됐어? 성은 잘 안 보여? 6kx니까. 잠깐만요. 아니지. 6을 묶었으니까. 6을 묶었어. 6이 12이지. 2k. 그죠? 이해됐어? 잠 들긴 건 봐봐. 여기 6x 빼면 x 남지. 성아 어떻게 되고 있어? 미분이 잘못됐다고? 땡큐. 네. 내가 잘못했네. 미안해. 이렇게 x입니다. 잘못했네요. k네 k 그러면. K. 140번입니다. 저기 뭐 아예 잠이 지금 덜 이렇게 있네 저기 보니까. 됐어요? 갑시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어려운 거 아니야. 근데 이런 문제가 앞에 문제보다 약간 어려운 게, 얘는 물론 이제 아직 기본 버전이라 k가 양수 k란 말을 했기 때문에 풀이가 더 어렵지도 않은데, 만약에 k의 부호가 없으면 이거 문제를 3번 풀어야 돼요. 요 말은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k의 범위가 없어요. 실수 k라 적혀있어요. 예를 들어, 알겠죠? 그러면 이 문제는 좀 어려워지는 거죠. 왜? k가 0보다 작으면 k가 먼저 나오고 0이 뒤에 나올 거니까. 그래프 개형이 k일 때 그때 가질 것이고, 그죠? k가 만약에 0이라면, 이 문제는 그렇지 않지만 0에서 튕겼기 때문에 함수 그래프 달라 이렇게 될 것이고, k가 0보다 크면 k가 여기 있는 이런 걸 이루겠죠. 알겠습니까? 세 개를 다 그려야 돼. 이게 이제 어렵게 문제를 내면, 알겠죠? 그래서 문제를 그냥 3개를 푼다 생각하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럼 되는데, 이 문제는 그럴 필요가 없는 게 k가 양수란 조건이 있기 때문에, 알겠죠? 근데 문제 쉽게 만들어주는 거야. 케이스 분류까지는 하지 말고 한 가지 케이스로 정확히 따져봐봐. 이렇게 문제를 짧게 풀어주는 거죠. 오케이? 그럼 봐. k가 양수니까 동함수는요? 0과 k에서 만나는 이런 그림일 것이고, k 0. 그죠? 이거 동함수. 됐어요? fx는요? 내려서
그래서 하던 거죠. 증가, 감소, 증가가 됩니다. x는 0, x는 k가 되겠죠. 자, 3차는 전범위로 보는 게 아닙니다. 지금 현재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만 볼 거기 때문에 0에서 잘라야죠. 이렇게 극대 자르면 이렇게 자르면 여기는 보지 마. 여기서부터 이렇게만 보면 돼요. 오케이? 자, 이 노란색 그래프가 누구보다 위에 있어야 돼? 뭐보다? y는 0보다. 그러면 그림을 그려보면 y는 0이 밑에 깔려야 되거든요. 이렇게 y는 0. 그래, 여기 있는 모든 점이 0보다 위에 있으니까. 그렇죠? 그렇다는 것은 무슨 얘기야? 그렇다는 것은 여러분 fx에서 x에 뭘 대입한 값을 구해봐야 돼? k를 대입한 값을 구해봐야 되겠죠. 왜? 제일 작은 이 점조차도 0보다 커야 항상 성립이라 얘기할 수 있을 거니까. 알겠습니까? 자, 이걸 구해보면 이건 fk죠. fk는 자, 여기서 요 마무리 작업은 또 애들이 어려워하고 질문하는 용이니까 잘 들으세요. fk는 대입하시죠. 2k 상승 마이너스 3k 상승 더하기 1이 0보다 크다 됩니다. 이해됐습니까? 연산해서 넘기면요. 여기로 넘겨버릴게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k 상승이 넘어가면 k 상승 k 상승 마이너스 0보다 작다. 얘를 푸는 거야. 이해되겠어요? 여러분 가끔 문제를 풀다 보면 이렇게 결론적인 상황이 3차 부등식이 나온 경우가 있어요. 자, 봐봐. 내가 좀 보여드릴게요. 봐봐. 자, 지금 우리가 풀 부등식은요. 저걸 푸는 게 답인데 얘입니다. 지금. 그쵸? 여러분 우리 2차 분식 어떻게 풀죠? 2차 분식 인수분해 안되면 근해 공식. 그죠? 2차 방정식은요. 인수분해 아니면 근해 공식. 3, 4차 방정식은요. 인수분해. 그죠? 3, 4차 부등식은요? 인수분해. 알겠죠? 인수분해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래프를 그릴 수 있기 때문에 인수분해 하면 금방 파악할 수 있는데 봐봐. 인수분해하면 얘는 3차의 그 인수분해 공식이니까 k제곱 플러스 k 더하기 1입니다. 요거 푸는 거죠. 그죠? 얘는요, 여러분 인수분해 안 되죠? 이거 그 근해 공식 쓰시면 허근 나오는 식입니다. 저거 판별식이 0보다 작은 허근 나오는 식입니다. 알겠죠? 여러분 이렇게 허근을 갖는 2차식은요 항상 양수예요. 양수. 요 말 이해되겠어? 오케이? 쟤는 항상 양수예요. 왜? 그래프로 생각하면요 허근이면 붕 떠있잖아. k에 어떤 값을 대입해도 다 쟤는 양수야. 알겠죠? 이래서 우리가 봐봐 만약에 뭐 3x-1이 0보다 작다 이런 거 풀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 3을 나뉘죠. 왜? 양변 3을 나눈 거지? 왜? 3은 양수니까 양수 나눠도 돼. 그쵸? 그런 것처럼 이렇게 이런 걸 절대 분호식 같은 거라 표현하는데 이렇게 항상 양수인 식이 딱 들어있으면요 걔는 약분하면 돼 그냥. 알겠죠? 약분해서 남는 답은 k-1이 0보다 작다. k는 1보다 작다. 요게 그럼 답이 되겠죠. 뭐 0보다 커야 되겠죠? 양수라고 했으니까. 이해됐습니까? 그런 식이고요. 여러분 만약에 이런 경우도 만납니다. 선생님 3차 분호식 풀었는데 여기 한번 봐봐. 저 답은 나왔고 3차 분호식을 푸는데 인수분해를 해야 되니까 인수분해 했거든요. 그랬더니 식이 이렇게 나왔어요. K로 봅시다. 똑같이. 제곱 여기 넣을게요. 선생님 이런 게 나왔는데요. 풀 수 있어. 알겠죠? 어떻게 풀면 되냐면 이걸 그냥 그려.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려보면 이건 K축이야. 우리 어차피 도함수에서 이런 거 그릴 줄 알잖아. 그쵸? 1은 지나고 3은 튕깁니다. 그쵸? 1은 지나고 3은 튕기는 이런 거니까요. 여기가 3, 여기 1이죠. 됐습니까? 축보다 아래에 있는 범위 잡으라는 거잖아. 어디야? 여기잖아. 그치? K는 1보다 작다. 알겠죠? 알겠습니까? 이해했어요? 만약에 늘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 K는 1보다 작다고 갖고 또는 K가 3인 것도 답이겠지. 뭐 이런 식으로. 뭔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냥 3차 이상의 부등식은요. 뭐 이렇게 풀리는 경우가 대부분이긴 할 텐데 만약에 인수분해가 나와서 다 실수로 존재하는 상황이면 그걸 그려 그냥. 그려서 X축보다 아래에 있는 거 위에 있는 거 찾아내는 거 아니냐. 그러면 또 해결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부등식의 풀로 그냥 그 삼각함수 같은 데 했었던 부등식의 풀을 적용하면 그대로 풀리니까 그런 식으로 푸시면 여기 있는 부등식의 활용 또한 다 잘 풀리실 거니까
네, 여러분이 푸시면 될 것 같네요. 자, 오늘 마지막 얘기로 갈게요. 26페이지. 여기까지 해놔야 기본 유형 끝나니까. 자, 26페이지 유형 4번입니다. 왼쪽 유형은 안 할 거예요. 유형 7번 뭐 번호 이상하네. 선생님 번호 잘못하고 7번다고 4번이. 아, 이 번호 수정 못했네요, 선생님. 이런. 네, 일단 갑시다. 자, 26페이지에 오른쪽에 유형 4번에 있는 요놈입니다. fx는 K의 실근의 부호. 자, 지금 우리가 봐봐. 유형 다 끝난 거야. 마지막 유형이야. 쌤이 그 학습 목표처럼 정리드렸던 기본 모든 문제집에 들어있는 모든 기본 유형들을 지금 다 정리한 거야. 그죠? 증가함파, 극값 구하기, 극값 존재 유무, 최대 최소, 활용 문제,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 그다음 실근의 부호, 부등식의 해석 이런 끝나는 건데 실근의 부호를 제외한 모든 문제는 뭐 한두 개씩 풀면서 한 개씩 풀면서 그죠? 점검을 한 겁니다. 네, 여러분 다 이제 그 2차 학습이라 기억도 얼추 나는 것 같고요. 자, 지금 이제 오늘 추가할 마지막 내용은 실근의 부호를 따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 개념 노트를 보시면요. 개념 노트에 쌤이 동함수 활용 그래프 그리기에 번호대로 쫙 적혀 있을 거야. 뭐 증감 파악하는 거, 극값 구하는 거, 뭐 극값 존재 유무는 이렇게 따져라. 최대치로 쫙 나와 있고요.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로 쭉 내려가시면 그 옆에 실근의 부호라고 화살표 틱 되어 있죠. 그렇죠? 맞습니까? 어디가 되어 있어? 안 되어 있어?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로 가면 어디였어? 여기 있네. 가로 열고 가로로 되어 있네. 방정식의 실근의 부호 화살표 틱해서 y 절편의 부호로 되어 있냐고. 아, 파악이 되어 있구나. 오케이. 네. 자, 고 얘기, 고 한 단어를 정리하는 거야. 성은 A 됐죠? 필기장 보시면 그죠? 거기 옆에 실근의 개수 가로하고 뭐 실근의 부호 화살표 띡 해가지고 y 절편의 뭐 그죠? y 절편의 몰라 아무튼 있죠. 그럼 그 파트인데 이게 뭐냐면 자 문제를 풀면서 얘기해 볼게요. 160번으로 쌤 설명할게요. 160번 봐봐. 160번입니다. 4x 3승. 자 이거는 또 이제 그 잘 들으셔야 돼요. 헷갈릴 수 있습니다. 12x 더하기 k는요 3차 방정식을 줬습니다. 알겠어요? 그때 얘가 한 개의 양근과 양수인 양근과 그죠? 서로 다른 서로 다른 두 개의 은근히 존재하기 위한 K의 범위를 구해라까지 요 유형까지가 딱 기본 유형 8가지 뭐 8가지 잘 체크해야 돼. 얘를 구해서 나왔어. 자 일단 여러분 양수다 음수다 하는 건 얘가 실근이라는 거죠 기본적으로. 그렇죠? 일단 기본적으로 1단계로는 실근이 연속 몇 개다? 3개라는 거야. 요거 우리 풀 수 있잖아. 그쵸? 그러니까 실근 3개가 되는 것부터 먼저 푸시고 거기에 플러스 부호를 파악해야 돼. 이런 단계로 가야 돼. 바로 저 부호를 따지는 게 아니라. 알겠습니까?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는 3개의 실근을 갖는 상태에서 그 3개의 실근의 위치가 음수인 게 2개가 나오고 양수인 게 1개 나오도록 파악해봐라 이 말인 거야. 상황이 되겠습니까? 자 들어가 볼게요. 자 그러면 일단 식은 분리해야 되지 않겠니? 그죠? 요거 K를 넘길게요. 그러면 fx 쓸게요. fx는 4x 3승 마이너스 12x가 되고요. y는 k의 교점의 개수를 따지러 가겠습니다. 그죠? 가보면 f'x는 12x 제곱 마이너스 12가 될 것이고요. 12로 묶어서 인수분해하면 x 마이너스 1과 x 플러스 1이 나오네요. 그죠? 도함수가 아래로 볼로 마이너스 1과 1이 될 것이고 됐나요? 그죠? 내려서 증가, 감소, 증가까지 되겠지. x가 마이너스 1과 x는 1이다 되겠죠. 알겠습니까? 일단은 서로 다른 3개의 식은 필요하니까 극대와 극소도 구합시다.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버리면 여기다가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버리면 마이너스 4 더하기 12 8 높이 8이야. 됐어요? 여기다가 이제 1을 집어넣어버리면 1 넣으면 마이너스 8이네요. 여기까지 되겠습니까? 그쵸? 오케이? 자 그때 자 지금 뭐라 했냐면 일단 실근 3개는 가져야 되니까 y는 마이너스 k k 아니죠? 선생님 정확 썼다. y는 마이너스 k야. 넘기면 마이너스 k잖아. 그쵸?
오케이? y는 마이너스 k가 어디 있어야 돼? 여기, 그쵸? 그냥 그래 신우생이 가질 거 아니야. 일단 첫 번째 정답 마이너스 k가 마이너스 8과 8 사이여야 돼. 그죠? 뭐 다시 풀어주면 k는 마이너스 곱하면 뭐 똑같은 식이 나오겠네. 이걸 일단 확정. 그죠? 여러분 이게 정답이 아니야. 정답 아니지. 이거 뭐인데? 실근이 3개가 조건이야. 그죠? 아직 내가 부호를 체크 안 했어. 이랬어요? 그럼 봐. 자, 여기 사이에 분명 y는 마이너스 k가 딱 있다고 내가 가정을 한 거잖아 지금. 그쵸? 이해됐어요? 그러면 이제 부호를 따지러 갈게. 자, 여러분 실근의 부호는 어디 따지냐? 실근의 부호는 거기 필기장 있지만 y 절편의 높이를 비교하는 겁니다. 디테일을 써서 높이 비교. 알겠죠? 무슨 말이냐면, 자 봐봐. 자 지금 이 상태의 방정식에서 주먹. 네. 됐나요? 자, 이 상태의 방정식에서 실근이라는 건 이 점의 도연아 무슨 좌표야? x 좌표야, y 좌표야? 응? 이 방정식의 실근이라는 게 x 좌표죠. 그죠? 그럼 봐. 여기에 대한 x좌표가 잠깐만 내가 알파라 할게. 알파라 치고 여기에 대한 x좌표가 베타라 치고요. 여기에 대한 x좌표를 감마라 치겠습니다. 그죠? 그럼 지금 내가 그린 그림으로는 얘의 실근은 알파, 베타, 감마다라고 세팅한 거지. 됐어요? 근데 알파는 여러분 양수예요. 알파는 음수죠. 왜? 마이너스 1보다 더 왼쪽에 있잖아. 그죠? 알파는 마이너스가 확실합니다. 얘는 음수. 마이너스. 감마는요? 양수죠. 왜? 1보다 오른쪽에 있으니까. 여러분 베타는요? 모르죠. 왜 모르죠? 아니 베타는 지금 마이너스 1보다 오른쪽이고 1보다 왼쪽이기 때문에 여기 안에 0도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럼 0보다 베타가 오른쪽인지 왼쪽인지 모르잖아 우리가. 이해됐어요? 그죠? 얘보다 오른쪽, 얘보다 왼쪽, 여기 어딘지 0이 있긴 할 텐데 그게 어딘지 모르지 내가. 이 높이를 모르니까.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여기 어딘가 존재를 할 텐데 y축이, x는 0이, 그죠? 그게 어딘지 모르는 거야. 그러면 이 직선이 움직임에 따라서 이 교점도 바뀔 거기 때문에 상황이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이 두 가지 다 얘기해야 돼. 봐봐. 지금 분명 내가 그 구하려는 베타라는 놈이 x는 0과 뭔가 생기는 차이가 있을 텐데 첫 번째 케이스 x는 0이 얘보다 이렇게 앞에 있을 수 있어. y축이죠. y축의 이름이 x는 0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 1번입니다. y축이 만약에 여기 있다면 베타는 양수가 되는 거야, 음수가 되는 거야? 양수가 되는 거죠. 0보다 오른쪽이니까. 이해됐어요? 근데 그 x는 0이 여기 있다. 2번 x는 2번 x는 0. 이런 베타 뭐가 되는 거야? 음수가 되는 거죠. 이해됐어요? 즉 우리는 뭘 밝혀야 돼? x는 0이 베타보다 왼쪽에 있어 아니면 오른쪽에 있어 라는 걸 판단하는 거야. 알겠죠? 그러면 그걸 가지고 판단할 건데 지금 내가 원하는 게 보자. 두 개의 음근이니까 음수가 두 개 있으려면 베타가 1번이어야 돼, 2번이어야 돼? 2번이어야 돼. 알겠어? 근데 우리가 문제 풀이를 그림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 선생님 1번과 2번의 차이가 뭡니까? 그게 y 절편 높이가 차이라고. 오케이? 그 포인트 적어놓은 거야 문제 그 노트에다가. 그럼 봐봐. 자 1번 같은 경우는요. 주먹 성아 봐봐. 1번 같은 경우는 이 y 절편 높이가 여기 있잖아. 그죠? 1번이었다면 y 절편이 마이너스 k보다 위에 있어야 돼요. 근데 2번이었다면 y 절편이 y는 마이너스 k보다 밑에 있단 말이에요. 이해됐어요? 그러면 y는 마이너스 k보다 y 절편이 위에 있냐 밑에 있냐를 가지고 그 y축이 베타보다 왼쪽에 있냐 오른쪽에 있냐를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거지. 이해되겠어? 우리가 원하는 건 2번이기 때문에 이제 두 번째 해야 될 일이 뭐야? 두 번째 y 절편 즉 f0이 마이너스 k보다는 아래 작아야 돼 라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자, F0을 구할게요. fx가 0이니까 0을 집어넣으면 0입니다. 0보다 마이너스 k 커야 돼. 양변 마이너스 곱하면 k가 0보다 작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얘를 만족해줘야 서로 다른 두 음근이 존재할 수 있다는 거죠. 오케이? 그러면 두 범위를 합쳐야죠. 둘의 교집합 k는 마이너스 8보다 크고 0보다 작다. 이게 이 문제의 정답이 됩니다. 이해되겠습니까? 그럼 봐봐. 자, 추가로 달려있는 실근의 부호 문제는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된다? 기본적으로 얘가 실근의 범위를 줬을 거니까, 알겠죠? 그러면 그만큼의 실근의 개수부터 구해놔야지. 그럼 거기에 따른 K의 범위가 특정이 되겠죠? 그 범위 안에서 이제 부호를 따져야 돼. 그럼 그래프를 볼 줄 알아야지. 보통 이렇게 양근 한 개, 음근 두 개, 혹은 음근 두 개, 양근 두 개, 음근 한 개, 이런 식의 질문은요, 양쪽 값은 부호가 정해져 있어요. 어차피 그것들이 틀어지지 않을 거야. 그럼 가운데 껴있는 그 한 놈, 그 사이 범위가 0이 분명 존재할 텐데 얘가 이쪽에 있냐 이쪽에 있냐 따지는 거죠. 그걸 따지는 기준이 뭐다? y 절편의 높이다라는 거죠. 알겠죠? 내가 그은 직선과 y 절편 높이 비교하시면 부호가 파악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요 얘기는 뭐 이쪽이 워낙 중요해서요. 내신에도 잘 나오면 요거는 약간 어려울 수 있는 문제. 요런 디테일까지 공부해놔야 정확히 풀 수 있는 문제. 나중에 수능 모의고사에서도 종종 출제가 되는, 알겠죠? 기본 유형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 있는 이제 모든 기본 유형에 대한 쌤이 일단 전반적인 설명 및 풀이를 다 정리를 한번 해드렸습니다. 알겠죠? 여러분 사실은 이제 준비 작업 끝난 거야. 이 준비 작업 가지고 이제 좀 더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이제 연습들을 하면서 우리 또 뒷진도 나갈 겁니다. 예전 개념할 때처럼 알겠죠? 왜냐하면 어려운 문제만 계속 하고 있으면 너무 퍼지기 때문에 알겠죠? 요 기본기를 간단하게 만들어 놓고 알겠죠? 그 다음 이제 플러스 알파, 심화 유형에 대한 개념들은 하나씩 쌤이 하나씩 또 펼쳐가면서 요거 하나 배우고 진도 나오고 다음 시간에 요거 하나 더 배우고 진도 나오고 이렇게 해야 그나마 잘 쌓일 거예요. 그쪽이 워낙 어려운 얘기 많다 보니까 알겠죠? 그렇게 진행할 것이고요. 자, 오늘 그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숙제를 좀 드리겠습니다. 숙제를 좀 넉넉하게 드리게 될 것 같은데요. 자, 뭐 처음부터 여러분 교재에 적혀있는 그 포인트들 한 페이지 아마 한 페이지 두 페이지 다 적혀있을 텐데 그 포인트들 보면서 푸세요. 그리고 너무 안 풀리거나 너무 모르는 건 체크해봐 그냥. 알겠죠? 그리고 그냥 자기 방식대로 풀이가 보이는 것들은 풀어와. 틀려도 되니까. 알겠죠? 그래서 쭉 풀어서 간단한 오답은 진행하시고요. 숙제는 잠시만요. 뺄 문제가 몇 개 있어서 좀 빼드릴게요. 요거는 그 2차 시에 푸는 게 좋은 문제들이 있어가지고 일단 숙제부터 체크해드리고 뺄 거 빼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6페이지까지 처음부터 26페이지. 우리 다음 주 금요일 만나겠죠, 그렇죠? 일주일간에 물론 이제 추석 연휴라 뭐 여러 가지 일정들이 많겠지만 시간 날 때마다 조금씩 풀어서 160개인데 그렇죠? 볼수만 합시다. 시간 되면 짝수도 풀어와, 알겠지? 내가 이렇게 또 그렇죠? 너무 많은 또 이동이 일정이 있는 친구들은 아예 시간적 여유가 물론 있겠지만, 알겠죠? 얼마나 풀죠? 짝수는 왜요? 짝수는? 아, 그래요? 네. 뭐 상관없습니다. 짝수 했어요. 알았어요. 받아들여드릴게요. 짝수. 헷갈리면 안 돼. 짝수야. 야, 둘 다 풀지 말고 홀수 풀어오지 말고, 알겠죠? 짝수야, 짝수 풀어오자, 알겠죠? 오늘 하시면 되는데 잠깐만요. 그때 그 뺄 유형 좀 정리해 드릴게요. 뺄 게 좀 있어요. 요거는 그 다른 유형을 공부한 후에 푸는 게 좋아서 13페이지에 요거는 제외 유형이야. 제외 유형. 그리고 그 나중에 짝수 끝내놓으면 홀수도 풀면서 이제 기본이 다져야 되니까 시간 여기 되는 식으로 꼭 홀수도 풀어놔. 그 유형 제외 유형 페이지 13페이지에 유형 10번 또 이렇게 그 한 단계 조금 더 꼬아놓은 문제들이라서 이런 것도 안 풀린다고 시간 뽀개고 있지 마시고 쌤이 그 제외 유형 적어드리는 거 잘 체크해 놨다가 그건 하지마. 16페이지에 유형 13번 너무 어려운 문제는 아니지만 아직은 이제 기본적 문제들만 풀어드렸기 때문에 19페이지 빼시고요. 이건 빼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26페이지에 유형 7번 순서가 맞지 않지만 적혀 있어요. 이건 제외. 알겠죠? 오케이? 네, 숙제
숙제는 이렇게 26페이지까지 짝수만 풀어오시고요. 짝수 번호만 풀어오시고 제외 유형은 이렇게 됩니다. 여기다가도 올려드릴게요. 알겠죠? 이렇게 해서 숙제하시고 일주일 동안 또 너무 놀겠지만 알겠죠? 시간 나면 노트 내용 꼭 숙지하시고 이게 나중에 야 도함수 활용해 그래프 그리기 유형 뭐 있어? 라고 하면 여러분들 얘기할 수 있어요. 증감 파악, 도함수의 부호를 파악하면 되고 급값 존재 유무, 뭐 급값 구하기, 최대최소 활용 문제 두 가지 버전, 뭐 방정식 실행에서 실문의 부호, 부도식 쫙 있어야 되겠죠? 거기에 그림 그리는 건 아마 잘 할 것이고요. 그 약간의 디테일들이 풀이하는 방식의 차이가 좀 있으니까 그거를 좀 이 연습을 해온다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수업은 금요일 2시. 선생님 공지하겠습니다. 2시에 와서 4시간 수업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알겠죠? 내일 합동 수업 있습니다. 여러분 알겠죠? 그러니까 아침에 나와주시고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책 안 봐도 돼요. 내일 쌤 드릴 거니까. 네. 내일은 새로 이제 진행해야 되겠죠. 뭐 얘기 들어보니까 기말고사 전범이라면서요? 네. 자신 나긴 하지만 일단은 보통 전범 여러 학교가 전범위를 시행했던 적이 사실 더 많았기 때문에 전범위를 하게 되면 통계만 전범위. 그럼 뭐 다행이네요. 알겠습니다. 너무 어렵지 않네요. 통계 전범위는 뭐 일도 아닙니다. 알겠죠? 네, 통계 전범위면 이 기말에 물론 시간 때문에 안 되긴 하는데 여러분 준비만 잘하면 여러분 그 수학 역사상 고등학교 수학 역사상 유일하게 100점 받을 수 있는 시험일 겁니다. 알겠습니까? 네. 통계 내용처럼 어려운 게 있다 하더라도 명확하다니까 준비가 다 돼 있으면 틀린 문제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통계만 시험 범위라면 이건 노력이 아주 편하다. 알겠습니까? 원래 수학을 잘하는 것들이 무너질 수도 있는 시험이 통계 시험이에요. 왜 이거는 누구라도 준비만 잘하면 다 맞추기 때문에. 알겠죠? 그렇게 아시고 단단한 마음으로 내일 아침 보도록 하시죠. 수고했습니다. 네. 자, 질문하세요. 너무 무섭냐?